조정은입니다. 오늘은 최근 강원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한중 복합 문화타운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마지막 날 이 도의회에서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 성명의 내용이 뭔지,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전화로 연결이 된 심상화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죠. 네,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에 세미나실에서 강원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동해안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류된 오염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등 유해 물질이 남아있어 우리나라 수산업 붕괴는 물론 청청, 강원도 동해안과 태평양 등 해양 생태계,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이 일본 정부를 이제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이 아닌 지상에서의 영구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인류와 함께 보존 사용해야 할 공동 재산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독성 오염수를 전 세계에 떠넘기는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제 방류 결정을 이제 연기를 하고 다른 대안 마련에 이제 집중해야 하며 아울러 이제 방사능 물질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인접국의 동의도 또 필요하고요. 예. 감시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신데 갑자기 궁금한 게 요 강원도 의회 말고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강원권에 인접해 있는 그 지자체에서는 또 의회마다 또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생존에 달린 일이니까요. 지금 강원도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릉시 의회도 했고 우리 그 동해시 의회에서도 네.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성명서를 많이 발표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거나 뭔 영향력이 있나요? 아마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해안을 접한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고성부터 삼척까지 6개 시군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국회로 또 올라갈 것이고요. 예. 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또 정부에서는 거기에서 담아서 일본 정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오염수로 방류하는 게 이제 가장 그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네. 이 오염수를 고체로 처리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는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설명하셨습니다.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일본 원전 오염수는 약 한 125만 톤 정도 규모인데 2년 뒤부터 이 30년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것으로 예. 보통 그 오염수 처리는 큰 탱크에 저장을 하거나 전기 분해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여 증발시키거나 네. 아니면 모르탄 등 그 고체화해서 지하에 저장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본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식의 그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방류 전에 방사능 물질을 제거한다는 일명 알프스 여러 종류의 핵 종류를 제거하는 그런 설비인데 그걸로 걸러내겠다고 하지만 트리디움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비롯한 이 각종 방사능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방류수에는 세슘, 스트리디움 이런 것이 있는데 세슘이나 스트리디움은 우리 인체에서 꼭 필요한 칼륨과 마그네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체에 들어와 가지고 세포에 자리 잡게 되면은 이 동위 원소는 일반적인 원소보다 이 중성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합니다. 불안정한 것이 자체 붕괴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세포 내의 DNA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백혈병이라든가 불임이라든가 골수암, 갑상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죠. 예. 그 외에도 요오드라든가 탄소 등 다양한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6, 7개월이나 1년 뒤에 한국 해역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중국, 태평양까지 확산한다라는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딴 생각한 건 아닌데 예. 일제 강점기 때 미국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생각이 나고 예. 실제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또 우리 조선인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방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왠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또 그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꼭 일본이나 한국 사람 가리지 않죠.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약 국민의 70%가 반대를 했습니다. 해양 방류에 대해서.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는 강행을 할 것 같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자,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책을 내놨죠. 예. 이게 어떤 대책인지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대책으로 괜찮은 건지 박인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환동해 본부에서는 본부장이 총괄로 하여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내에서 잡히는 오징어라든가 문어, 고등어에 대해서 평소 연 2회 하는 것을 월 1회로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면수, 도루묵 등 계절적이고 효율성 어종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이 검사를 하겠다. 예. 그리고 지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 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의 이 중앙정부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이 지역적인 이 환동해 본부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사성 이 물질 검출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이런 것뿐이지 이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전 이제 박인균 의원님께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환동해 본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이제 둔갑으로 인해 갖고 국민적 우려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특별 합동 단속반 편성을 이제 운영을 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이제 강화하는 내용의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번 특별 점검은 4월 20일부터 실시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해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업체와 음식점,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 이제 점검 대상 품목은 가리비, 우렁생이, 냉장 명태 등 이제 수입 수산물입니다. 예. 이제 점검 내용은 원산지 이제 미표시고요. 표시 방법 위반, 또 거짓 표시 등인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되고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이번 특별 합동 단속반 이제 편성 운영으로 도민들이 이제 불신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근본적인 대책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못 방류하게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국제사회에서 이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네. 고체로에서 처리하는 보관 방법이 가장 이제 안전하다고 하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한동해본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점검하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방류 전까지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방류가 시작이 돼버리면 그리고 우리 인근 연안에서 그 우려할 만한 수준, 어쨌든 기준치를 넘어가는 방사능이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먹지 마세요밖에는. 예, 물론 이게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 일본이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이제 발생이 한다면 네, 우리 어민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피해가 들어가죠. 그렇죠. 한국 이제 농산식품 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에 의하면 과거 2014년, 13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보도 이후에 고등어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은 29.6%가 하락하였고요. 예, 갈치 및 오징어는 17% 이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원전 오염수 유출 보도만으로도 네. 수산물이 이제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로 인해 수산물 이제 소비가 급격히 이제 하락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이제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네, 어민들의 피해는 2013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요. 예. 우리 수산업인들은 사실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괴멸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해수욕도 안 하겠죠, 박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라든가 네. 관광업 등 이 파생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강원도 의회 또 강릉시 의회, 뭐 동해시 의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서 일본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한은 이게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우리가 흔히 통이라고 얘기하는 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 편을 들고 있으니 B인 저희들은 참 분통이 터질 지경인데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잘 풀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국이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일본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예. 그것은 그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본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예.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가스라 데프타 협정이 생각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IAEA 역시 그 원자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펜하이머의 학자적 양심에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 그 IAEA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결국 우리는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국제 환경 단체, 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유럽 등 국가 연대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미국과 원자력 기구 그리고 일본의 자세 변화를 압박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을 설득하는 게 그나마 나은 대안인가요? 저희들 일단 저는 조금 방향이 틀린데요. 네. 유럽보다도 모든 이제 그 해안을 접한 이제 국가들 그리고 또 내륙에 있는 국가들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요. 네. 1957년에 이제 설립된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 기구에 대한 일본의 이제 분담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 등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일본에 든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미국이 또 일본의 입장을 좀 듣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변 국가를 우리 편으로 이제 끌어모아서 공동 대응하는 공동 대응을 이제 적극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국제 공론화를 이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제 국제법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 분쟁 해결 절차를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히 저희 정부가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예. 참 말씀하신 중에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네요. 네. 예, 중국하고
연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과 더 가깝게 하면서 일본보다 우리가 더 중국 견제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될지 참 풀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외교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도쿄올림픽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좀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런 방법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뭔가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뚜렷한 요소는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설명한 그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그리고 올림픽의 보이콧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그 어떤 그 압박 수단으로서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심 의원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한국 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예. 담당 부서인데요.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이제 공조를 해서 전 세계적 식품 안전 이슈로 이제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중단을 뭐 무조건 이제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제 일본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 구도를 더욱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제 국제법에는 한 나라가 이제 다른 국가나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이제 다른 국가와 해양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힘 닿는 상황에서 조사에 최선을 이제 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정부의 해양 환경 보호 보존 의무와 환경 영향 평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이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이제 해야 되고요. 국제법상 잠정 조치와 별도로 정식 제소로 해양법 협약 위반 책임도 묻는다는 것을 묻겠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일본이 만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심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네, 이제는 뭐 법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강원도로 다시 눈을 좀 돌려보죠. 한중 복합 문화타운 논란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가 60만 명이 넘어섰죠. 이젠 65만 명인데 그 민간 사업자가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뭔지, 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두 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먼저 말씀. 네, 먼저 그럼 심 의원님께서요. 네. 26일 날 이제 시행 사업자죠. 이제 코롱 글로벌 주식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뭐 포기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정보로 들었을 때는 아주 포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와대의 이제 국민청원이 무려 60만을 돌파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강원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명하고 대응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커졌을 것일까? 라고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국민청원이 50만이 이제 돌파하고 나서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가 뒤늦게 이제 해명에 나섰고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틀린 해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최문순 지사님께서 중국이 이제 1대1로 이제 사업을 이제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게 자꾸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적 이제 논란이 더 이제 일파만파 커진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담당 국장이 도의회에 나와서 명백히 6천억 원의 자금은 외자 유치로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100%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제 잘못 해명을 해가지고 예. 강원도의 이제 대응이 좀 잘못돼서 이제 더 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커진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또 앞서 이런 게 우리 그 적극적으로 이 한국 그 중도 이제 문화 타운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아주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 예. 이 조금 전에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강원도의 그 해명이 명쾌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이 주간 회사인 코롱 글로벌에서 이제 사업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그 한 것인데 이 뭐 어떻게 보면은 끝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 이 한국과 중국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시 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런 측면에서 이 한중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이 이 중국의 역사 왜곡, 이 동북 공정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 감정이 상한다. 이제 이런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중국이 이 동북 공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고 주울레 수상의 경우 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세기를 박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유지가 지켜지지 않고 현재 그 중국 지도부가 이 중국의 분열과 독립을 우려해서 소수민족들의 그런 이 중국의 역사로 자꾸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죠. 그것은 뭐 중국의 명백한 어떤 그 잘못된 그 패권주의의 발상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동북공정 역사 왜곡 등의 문제와 우리는 또 좋든 싫든 간에 가까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교류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분해서 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한 18분에서 17분 정도 나눴던 얘기들에서 두 분은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좀 두 분이 좀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문순 도지사의 10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심상하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최문순 지사님께서 10년 동안 하시면서 공도 있고 과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강원도가 사실 그 최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그 17개 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가 강원도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사실 그거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많은 사업을 벌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년 남았는데 이제 10년 동안 잘 공과 과도 있지만 앞으로 1년 남은 것은 좀 뒤돌아보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저도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이 보면은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이 지금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RPNC라든가 미신형 터널 같은 과거에 물려받은 어떤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요즘에 이 한중 복합문화센터 같이 굳이 이 민감한 시기에 꼭 이걸 관철하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강원도민한테 이 이미지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최문순 도지사께서 대선 출마는 안 한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닌가요? 글쎄요. 그것도 예. 또 모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사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도지사는 더 이상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그럼 국회의원으로 나와야 하는데 또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반드시 나오셔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 뭔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뭔가 좀 이 중앙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 고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네. 완전히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다.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자, 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정치인은 정책 말고는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다고 보고요. 예. 최문순 지사도 지금 혼자만의 의지로 대선 출마를 한다 안 한다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같이 했던 여러 이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직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선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당사자인 도지사님만 알고 계시겠죠. 자, 오늘 지금 도정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 심상하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